저 정도 사람이 당무감사에서 우수결 등급받았으면 우수 못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 도대체 지역구 관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개판 5분 전에 한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라는 국민주권 정부다운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선 겨우 논평 나온다는 게 인사검증 실패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 당에 있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20년 이상 정치한 사람을 지명했었기 때문에 무슨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에 돌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검증을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지긋지긋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그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집단이라는 것, 이번 기회에 온 국민들에게 오히려 알리는 기회가 됐다 생각합니다. 이해훈 후보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자진 사퇴할 건가, 지명 철회할 건가. 일각에서는 청문회까지 가자고 그러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건가,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청문회를 해서 일단 본인 얘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였고 저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청문회를 너무 요식 행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 청문회해서 뭐 채택 안 해도 뭐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래 청문회를 해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하고 또 여론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계기, 그런 전례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했는데 어땠습니까? 반응이 영 안 좋았죠. 들어봤는데 뭐 설명하는 게 그렇게 뭐 납득이 잘 안 갔어요. 특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원 펜타스라고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죠. 그거 뭐 몇십억을 막 벌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이미 결혼한 아들을 미혼인 것처럼 부양가족으로 그렇게 해서 청약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의 과장이 이것은 좀 부정청약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밀어붙이려고 했다기보다는 한번 보자라고 했던 건데 어때요? 양재열 변호사님,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뭐냐면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상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뭐 열심히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합리적인 투자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럽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보면 와, 저런 방법이 있었던 거야? 아니 뭐 멀쩡하게 그 아주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결혼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미 그 정치적으로 중진 정치인으로 불릴 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자기 부를 더 늘릴 수 있었던 거야? 그냥 모르고 그냥 아유 주가 오르니까 좋은가 보다 나도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인가? 막 이런 이상한 자괴감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수법들이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게 뭐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진짜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가장 큰 거 또 대통령이 지금 뭐 다주택자 양도세 그 유예했던 거 유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관해서 가장 그 강하게 신념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도 충돌을 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뭐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습과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이해운 후보자 발탁했을 때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보수 정당에서 3선을 했던 보수 인사인데 그런 사람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많이 놀랐는데 뭐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떠냐, 일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일단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보니까 저는 그쪽 정당에서 막 그렇게 그 갉아내리고 그랬던 것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임세현 소장님. 네.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5번 공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10수년,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저렇게 여러 가지 비리와 혐의들이 있었는데 자기네 편이라고 그냥 감싸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사실 이해운 그 전 후보자 임명했을 때부터 약간 비판의 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내란 이후에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까지 우리가 포용해야 되냐. 그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보다는 봉합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런 통합의 의미로 그 각고의 고심 끝에 임명을 하시게 된 건데요. 이렇게 쭉쭉쭉쭉 불법과 비리들이 나왔을 때 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저 이상 넘어가지가 않는구나라는 뭐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께서 지금 또 인물을 찾고 계실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집단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매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불법과 어떻게 보면 공사 구분 안 되고 자기 재산을 모으는데 가장 열중하고 권력과 사리사욕에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저 집단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번에 또 증명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운 후보자,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혹이 하나만 있어도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동산, 아파트 청약, 우리 꿈이죠. 서민들의 꿈. 그다음에 교육, 입시, 자식 취업, 그다음에 갑질까지. 이게 너무 종합 세트여서 이게 하나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버틸 수가 없었고 특히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문제가 많은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지켜보고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과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과정을 밟은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너무나 납득 안 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자녀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왔다 그러고 그런 등등의 걸 봤을 때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단호한 결정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 지적하더군요. 나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잘했으니까 3번씩이나 공천 받은 거 아니냐, 아니 당선된 거 아니냐. 당무감사에서도 내 우수 평가 받았다. 그러면서 국힘을 비판을 했는데요. 어때요, 강수영 변호사님? 아니 저 정도 사람이 당무감사에서 우수 등급 받았으면 우수 못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 도대체 지역구 관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개판 5분 전에 한 얘기 아니에요? 아, 정말 웃기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주의 정부다운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겨우 논평 나온다는 게 인사검증 실패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민주당 인사 측에 있었던 인사를 지명했다가 철회했다면은 굉장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청와대가. 근데 그들 당에 있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20년 이상 정치한 사람을 지명했었기 때문에 무슨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에 돌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갑질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 청와대가. 그리고 뭐 지금 천하람 의원 이번에 아주 칼을 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그 비망록이라는 것. 그 비망록이라는 게 뭐 이해운 후보자는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비망록이라는 게 뭐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타이핑을 친 건데 그 파일이 뭐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 시절에 있었던 파일이고 그러면 이준석이 같이 그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뭐 당직자라든지 어떤 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준석 타고 천하람 쪽으로 전 갔다고 추정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청와대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청와대 무조건 인사검증 실패라고 이제 탓을 하는 것은 참 애처로운 하나의 뭐라 그럴까 뭐 발악이라고 보고요. 짚어야 될 것은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준 차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 임명 혹은 지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옹호를 하고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검증을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수직적인 당청 관계, 이게 지긋지긋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그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결국 민주당은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집단이라는 것. 그래서 참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온 국민들에게 오히려 알리는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